네,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오늘은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 글로벌 시장이 참 하루하루가 다릅니다. 요 며칠간 나스닥에서는 차익 실현이 일어나고 있고 또 그 돈이 전통적인 가치주나 경기 민감주로 이동하고 있다는 분석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어제 나스닥 시장이 또 급등을 했죠. 특히 아마존이 지수 급등을 견인했다고 봐도 될 것 같은데 현재 글로벌 시장 상황 좀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진짜 하루하루 시황이 달라집니다. 한 며칠 동안 나스닥 쪽에서 차익 실현성의 매물이 나오고 반면에 그동안 좀 언더퍼폼하던 다우지수 쪽으로 지수가 좀 오르는가 했는데 어제는 다우가 또 이렇게 상대적으로 부진하고 기술주가 좀 모여 있는 나스닥이 많이 올랐죠. 특히나 아마존닷컴 일간 차트 한번 띄워보 주신다면은 어제 아마존이 거의 한 나흘에 걸친 닷새에 가까운 그 하락폭 갖다가 어제 하루 만에 다 만회를 했습니다. 7.93%. 그리고 금년에 이미 73%나 올랐는 상황이거든요. 글쎄 이 다우 아마존이 갑자기 뜬금없이 왜 올랐을까 싶은데 그다음 차트 보시면은 월간 차트가 저렇게 해서 갑자기 이렇게 빳빳해졌습니다. 지금 7월달 월봉 자체도 저렇게 상당히 짱대 양봉이 나오고 있는데 특히 어제 이제 골드만을 비롯해서 한 두 군데 정도에서 뭐 지금이 한 3,300 근처인데 3,200 근처인데 이걸 갖다가 3,800달러까지 목표 제시를 한 거죠. 지금보다도 한 20% 가까이 더 오른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차트는 또 재밌는 게요. 하루 전만 하더라도 그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은 지난 주말까지만 하더라도 이 나스닥의 아마존의 월간 차트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양상이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지난 주말에는 윗꼬리가 저렇게 크게 달렸죠. 아래쪽에 기술적 보조지표 보시다시피 저렇게 무거운 상태, 과매수 상태에서 저렇게 윗꼬리가 길게 달리면은 통상적인 전통적인 분석으로 따지자면은 아마존은 고점 찍었나 싶은 그런 상황이 되겠죠. 자, 이걸 한번 보시죠. 그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은 요즘 그 뭡니까 로빈후드 미국의 개인 투자자들을 갖다가 리드하고 있다는 그 스포츠 도박 배팅 도박 사이트 운영하던 데이브 포트노이의 그겁니다. 저 트위트인데요. 아래쪽에 작은 거 보면은 즉 짐 크레이머 CNBC의 그 유명한 짐 크레이머가 뭐라고 썼는가 하면은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나 테슬라, 아마존 같은 주식들은 정말 truly insane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정말 이건 제정신이 아니다. 그리고 나는 내 인생에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주식 본 적이 없다라고 트위터를 올렸더니만 이걸 갖다 인용하고 나서 포트노이가 하는 말은 짐 크레임 보고 짐이 내가 4개월 연속이나 얘기하지 않았더냐 수없이 얘기했단 말이지. Stocks only go up. 주식은 그저 오르는 거야. 지난 금요일 날 장 빠질 때도 우리 아마존 사라 그랬잖아. 그랬더니 오르는 거 봐. 이러면서 저러고 있는 중입니다. 포트노이한테 짐 크레이머가 조롱당하는 시절. 또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시면은요. 여기 이제 리온 쿠프만이라 해서 여기도 나름대로 억만장자 자산 운용 회사 하나 이렇게 설립해서 운영하는 분이죠. 화면에 사진도 보다시피 원로급입니다. 원로급인데 그동안에 그것도 있었죠. 시비가 걸린 경우도 있었죠. 작년인가요? 저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내부 거래자 때문에 기소도 당하기도 하고 했는데 자 이제 CNN 비즈니스하고의 이제 인터뷰 내용인데 내용인즉슨 지금 증시가 이런저런 리스크들을 갖다가 지금 무시하고 있다. 그걸 갖다가 간과하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옆에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에서 숫자 나오지 않습니까? 미국만 하더라도 377만 명, 사망자 14만 명 이런 식으로 나와가지고 있는데 중국과의 미중 간의 관계 그리고 비의 문제, 부채의 문제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그런 상황이죠. 조금만 준비한 슬라이드 조금 더 보시면은 미국은 지금 여전히 과학이 아닌 정치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대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도에 나오는 미국 14개 주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반대하는데 전부 다 주지사들이 이제 공화당 주지사들이죠. 아래쪽에 마스크를 쓴 조 바이든 지금 민주당 후보의 모습이나 이런 그거 그리고 특히 민주당과 공화당 쪽에서의 지지자들의 마스크에 대한 비율 이런 것들을 보면은 참 걱정됩니다. 그나마 우리나라처럼
마스크라도 좀 써준다면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 다음 슬라이드 보면은 지금 좀 전에 이제 몇 시간 전에 트럼프 대통령 저거 트위터를 저렇게 올렸네요. 뭐 요약하자면 그겁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하기 위해서 아주 노력을 하고 있는데 마스크 착용해 주는 거 이게 아주 애국적인 행동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국면입니다. 참 아마 좀 보면 놀라운 상황이네요. 그리고 지금 미루어 짐작컨대 그저 밀리니까 또 미국의 개인 투자자들 데이브 포트노이 같은 친구들이 밀리면 사면 된다 하는 이 학습 효과로 지금 또 확 잡아당기고 그러다 보니까 또 약간 미국 내에서의 숏셀렉들의 또 쇼카바링이 나오고 뭐 이런 흐름이 아닌가 짐작되어집니다. 그러면 백신 개발 기대감이 뉴욕 증시를 상승 주도했다고 보기에는 조금 의문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또 모더나 같은 경우는 오히려 하락세를 좀 보였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그렇습니다. 어제 뭐 모더나는 아니었지만 뭐 화이자라든지 영국 관련해서 또 치료제 얘기도 나오고 한 세 건 정도의 백신 관련한 좋은 뉴스가 나왔죠. 그렇습니다. 지금 뭐 모더나 주가 한번 보시죠. 모더나 주가 보시면은 그 전날 많이 올랐습니다만 어제는 사실 한 13% 가까이 급락 마감을 했고요. 또 어제 뉴스의 또 주인공이었던 화이자 같은 경우도 일간 차트를 보시면은 상승, 급등, 갭업으로 출발은 했습니다만 뭐 조금 기술적으로 의미가 있죠. 하락 추세선에 머리를 대자 또 이렇게 밀리면서 크게 상승폭. 그래서 시황에서는 간단하게 뭐 백신 기대감 이런 식으로 설명은 했습니다만 백신 때문에 올랐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오히려 미국 정부와 공화당 쪽에서 이제 2차 경기 부양 뭐 이런 것들 뭐 이런 것들이 조금 했는데 그냥 기술주 쪽에서 매수가 한번 몰렸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미국 증시도 전반적으로 좀 점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술적으로 주목할 만한 변화 있었는지 소장님께서 좀 통상 짚어주시는 방식 있잖아요. 시청자 여러분 또 투자자분들께 미국 증시 점검 좀 해주실까요? 네, 다우지수 먼저 한번 보시면은 그동안에 굉장히 어려웠던 200일선을 갖다가 올라서긴 섰습니다. 그러나 아직 50일선하고 200일선 위치에서 보시다시피 아직까지 다우가 가장 이렇게 좀 부진하죠. 아직도 금년 들어서 어제까지 마이너스 6.5% 상황입니다. 여기서 이제 지난 3월 23일 날 큰 바닥을 찍었던 이후로 피보나치 타임존을 펼쳐보니까 앞으로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만한 또 기술적 변곡점 이달 말이죠. FMC가 기다리고 있다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그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은 S&P 500은 다우보다는 조금 더 나은 모습입니다. 51선 200일 뚫고 올라오죠. 이른바 골든 크로스가 났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이번엔 타임존을 갖다가 지난 6월 11일 날 크게 장이 밀렸던 그때부터 한번 찍어보니까 또 비슷하게 겹치지는 것이 아까 3월 23일 날 찍었던 타임존과 겹칩니다. 이때도 이달 말 FMC가 나름대로 중요한 모멘텀이 되겠다는 것과 그리고 지금 이제 주간 실업수당에 600불 더 추가로 지급되던 거 이 부분의 연장 여부도 그 부분 중요하겠다는 생각. 그리고 나스닥은 훨씬 더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죠. 금년 들어서 벌써 20% 올랐고요. 3월 저점 대비로는 48% 이상 올랐습니다. 이런 흐름이다 보니 뭐 나스닥은 지금 뭐 중국의 심천이나 우리 코스닥처럼 기술주 중심의 이런 지수들이 굉장히 아웃퍼폼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중국 증시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급락이 나온 이후에 다소 조심스러운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폭락의 신호탄으로 봐도 좋을까요? 글쎄요. 그거보다는 중국 당국이 나름대로 잘 조절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저는 이거 갖다가 고삐질이라고 말이나 소를 갖다가 이렇게 조절할 때 고삐를 이렇게 뭐 낚아채기도 하고 하면서 방향을 틀거나 조금 속도를 조절하는 그런 식인데 상하이 종합지수 보시면은 여기서 우선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지난주 목요일 날 크게 밀렸죠. 뭐 마오타이 그룹을 갖다가 중국 공산당에서 좀 이렇게 부정부패 그런 기업으로 낙인 찍으면서 그것도 하나의 제동을 거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상하이 지수에서는 일단 노란색으로 올라오는 저 이동평균선 21선 뭐 지금 같은 추세장에서는 나름대로 저 기술적 분석에서 추세선이라고 불려지는 저 21선이 너무나 우상향 빳빳하죠. 저기서 일단 지지력을 봤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지난 주말에 어제
월요일 날 급반등 이후에 오늘 저렇게 너무 흥분하지 않는 모습. 이것이 어떻게 보면 중국 당국이 원했던 중국 증시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거래량이 급감하고 있는 모습은 조금 다소 우려되긴 해요. 그래서 지금 이것이 진짜 고점을 찾는 상황인지 아니면은 짧은 조정을 거치고 천천히 다지면서 올라가달라는 중국 당국의 바람대로 갈 장세인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마오따이주, 이른바 귀주 모태주 주가도 보시면은 뭐 같은 식으로 설명할 수 있겠는데요. 어쨌거나 이렇게 해서 지난 목요일 날 하루 중국의 마오따이주 이 주식에서만 30조, 나머지 또 이렇게 이런저런 그 백주, 그 뭐 고량주라 그러죠. 그쪽 회사들, 뭐 많은 회사들 한때 너댓 개가 또 한 30조에서 우리 돈으로 한 60조 원에 해당하는 시총이 지난 목요일 하루 급락을 했다고 합니다만, 어쨌거나 이렇게 해서 조금씩 천천히 가자 하는 차원의 조정입니다. 그런 상황인데 지금은 사실 미국도 중국도 사실 애매합니다. 한번 그 신천종합지수 한번 보시겠습니까? 신천종합지수 월간 차트 보시면은 금년 들어서 벌써 한 29% 가까이 올라오고 있는데, 과거 2008년이나 2015년 같은 그 당시 흐름으로 봤을 때 지금 그때 대비 여기저기 풀려나온 돈이 얼마며 이런 생각을 해본다면은 아직 끝은 아닐 텐데 하는 생각도 들만은 합니다. 들만은 하나 진짜 보기 나름이에요. 시장에 아까 짐 크레이머도 얘기했습니다만 내 평생에 이렇게 주식이 이런 식으로 오르는 거 처음 봤다 하는 그런 종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중국 증시도 그런 상황이라서 지금 이 랠리를 갖다가 판단함에 있어서 과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충분히 많으실 테고, 아니야 이제 겨우 시작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 또 다를 겁니다. 뭐 저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좀 과하다 하다가 이 정도까지 와버리니까 시장 그대로 그냥 받아들여야 되나 하는 생각까지도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이렇게 뭐 일반화해서 지금 이거는 가는 장이에요, 다 왔어요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국면입니다. 그리고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도 각자 생각하시는 바가 다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네, 한동안 상승세를 이어가던 국내 증시도 최근에 좀 주춤한 모습이에요. 오늘은 흐름이 나쁘지 않긴 한데 또 본격적인 조정이 시작됐다고 보고 계신가요? 아직은 아닙니다. 아직은 아닌 것이 외국인도 하루 사고 하루 팔고 해서, 자 이제 외국인들이 이제 기저적으로 순매수 기저를 보이는 거의 여부가 중요한데, 차트상으로는 그래요. 기술적으로는 코스피 일간 보시면은 지난 3월 13일 날, 3월 18일이었죠 우리가. 그때 이제 바닥 찍고 올라온 이후에 한번 고점 찍고 밀렸고 다우지수 뭐 1800포인트 빠진 다음 날 우리도 짱대 음봉 나오고 했으나 그 이후 지금 이렇게 반등 나오면서 2200 갔다가 지금 현재로서는 안착을 했다고 볼 수 있고, 바로 직전 고점 6월 달에 찍었던 고점 올라섰죠. 그렇다면은 지금 이제 남아있는 기술적으로 짚어지는 어떤 타겟 내지는 저항 국면은 연중 고점 2277포인트 뭐 이렇게 짚어집니다. 왼쪽에 나오는 저기. 그런데 이거 뭐 지금 같은 흐름이라면은 뭐 하루 이틀 거리죠. 하루 이틀 거리고, 외국인들이 현물뿐만 아니라 지금 선물에서도 상당한 순매수를 보이면서 기관 매수까지 이끌어내고 해서 끌고 오고는 있습니다만, 조금 이렇게 글쎄요, 이제 보기 나름입니다. 오른쪽 끝부분에 이제 6월달 고점 찍고 그 이후 흐름이 조금 이렇게 삼각형 패턴을 만들다가 여니까 좀 더 간다라고 봐줘야 될 것 같은데, 거래량에서나 RSI 같은 데서의 다이버전스 이런 부분은 이렇게 가다가 뭐 언제 또 조정이 다시 와도 이상할 것은 없는 그런 국면이고, 코스닥 차트만 보시더라도 코스닥도 조금은 이렇게 볼끝이 무뎌지는 듯한 느낌은 들고 있습니다. 그동안 급하게 많이 올라왔던 여파겠죠. 우리도 여기에 한번 지난번 큰 바닥 찍었던 팬데믹 저점 이후에 타임존을 펼쳐보니까 향후 뭐 한 4, 5일 정도 후, 거래일 후, 그래서 이번 주말 내지는 다음 주 초 그때쯤 가서 시장이 또 어떤 양상을 보여줄지도 한번 주목해 보시는, 며칠은 더 갈 수도 있는 그런 흐름인 것 같습니다. 네, 환율은 다시 또 1,200원대로 내려섰습니다. 앞으로 어떤 부분을 좀 살펴봐야 할지 간략하게 좀 짚어주시죠. 그럴까요? 네, 지금 참
뭐 좀 전에 나왔던 뉴스가 나흘에 걸쳐서 지금 EU 정상들이 뭡니까 EU 회복 기금이라고 하는 7,500억 유로 규모의 그 중에서 이제 얼마를 가지고 교부금 형태로 그냥 갖다 써라. 그리고 그 부담은 전체 EU 회원국들이 그냥 분담하는 식으로 할게. 나머지는 대출이라서 갚아라. 여기에서 7,500 유로 가운데 이제 처음에 5천억 유로 교부금, 2,500억 유로 대출 이렇게 하다가 그게 이제 덴마크, 오스트리아 또 어디입니까? 스웨덴 이런 쪽에 한 4개국 정도 뭐 재정 모범국이라고도 해야 될 수도 있겠고 재정 매파국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 외신에서는 frugal four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나라들의 이제 반대가 있어서 회의가 나흘에 걸쳤습니다만 조금 이제 그 교부금으로 그냥 뿌려주는 식으로 하는 그 규모를 조금 이렇게 4천억 유로 안짝으로 좀 낮추는 그런 식으로 해서 합의가 나왔다는 뉴스가 뭐 다우존스 보도를 통해서 나오긴 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유로달러 일간 차트 한번 보시죠. 보시면은 지난 5월 16일이었나 18일이었나 그 무렵 독일의 양대 맹주라 유럽 내의 양대 맹주라 할 수 있는 독일의 메르켈 총리 그리고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 이 두 사람이 갑자기 EU 회복 기금을 제안했습니다. 그때 이후로 유로가 많이 올라왔죠. 물론 돈 풀기로 따지면 미국도 풀고 있고 유럽도 풀고 있고 일본도 풀고 있고 뭐 돈 안 푸는 데가 없습니다만 누가 돈 많이 풀어서 그 통화 가치가 떨어지느냐 아니면 최근 몇 년 동안에 무슨 뭐 어느 쪽이 더 경기가 좋으냐 경기 좋은 쪽이 강세 아니냐 이런 식의 패러다임보다는 지금 이걸 봤을 때는 그 이후의 유로 강세 흐름은 야 저렇게 독일하고 프랑스가 나서서 어쨌거나 또 본질로 한번 이 국면을 타개해보자. 이태리 같은 애들 살려주자고 나오는 거 봐. 하니까 유로 쪽에 매수가 붙으면서 쭉 올라왔던 흐름입니다. 근데 이게 결국은 지금 우리가 이 일간 차트에서 볼 수 있는 최근의 직전 고점. 그래서 1.15, 1유로당 1.15달러가 딱 올라선다면 이제 진짜 새로운 국면이죠. 유로 강세, 달러 약세가 추세를 굳어진다라고 할 만한 흐름인데 또 재밌는 건 아까 그 뉴스가 나오자마자 유로 달러는 뭐 한 만빅에 못 미치는 한 3, 40핍 또 이렇게 흘러내리는 이른바 루머에 사고 뉴스에 파는 또 그런 흐름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달러는 환율은 그냥 위클리 차트를 가져왔는데요. 1200원 아래로 내려선다 하더라도 지금 뭐 1190원 근처가면 또 이렇게 사자가 많아지고 하는 그 흐름은 아직까지도 그거 할 것 같고 그래서 계속 그동안 말씀드려왔던 바와 같이 1180원이 진짜 깨지는가를 한번 살펴보시죠. 그 1180원의 의미는 주간 일목균형표상에 지금 구름대 상단이기도 하고요. 저 우상향으로 끊어놓은 저렇게 추세선의 또 지지력이기도 맞물리기도 하는 그런 레벨입니다. 지금 흐름에서 1180원을 간다. 그러려면은 우리 코스피가 진짜 연중 고점 훑고 뭐 외국인들이 하루에 뭐 적어도 3, 4천억씩 사주고 하는 이런 흐름이 며칠간 계속 이어진다면 모를까. 1180원이라는 것이 그렇게 쉽게 깨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흐름이네요. 지금 조금 오늘 봐서 시장 흐름 봐서는 이 장 이거 가는 겁니다. 뭐 버블이 됐건 뭐가 됐건 가는 장이에요라고 그냥 편하게 말씀드리고 싶지만 하루하루가 다른 장이라서 이렇게 조금 쫓아가면서 또 많은 시장 경험이 많았던 사람일수록 우리나 미국이나 할 것 없이 이 장 이거 좀 미친 거 아니야? 이런가 장에 시장의 질이 안 좋다는 거지. 돈 많은 거 말고는 사실 좋은 거 없습니다. 기업 실적도 미국도 작년 대비 뭐 한 반 토막. 그래도 2분기는 나빴는 거 다 알았던 거고 3분기는 좋아질 거 아니야? 여전히 이런 기대감이라고 하지만 결국 그 중심에는 돈이 있습니다. 돈이 있고 그리고 이번에 너무 쉽게 주식을 통해서 큰 돈을 벌었던 미국이나 한국이나 신진 개인 투자자 세력 이쪽에서의 어떤 강력한 저가 매수 의지 이런 것들이 아직은 시장을 강하게 몰고 가는 큰 요인으로 짐작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